자,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봉그래프법 검사 활용한 거. 자, 6프리즘 베이스 업과 12프리즘 베이스 인을 사용해서 검사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안에 들어갈 거는 6프리즘 베이스 업, 그리고 좌안에는 12프리즘 베이스 인을 넣어서 이 수직, 일렬 시표, 요 일렬 시표를 분리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프리즘 베이스 업, 왼쪽에 12 프리즘 베이스 인 이렇게 장입하고 검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안에 프리즘 베이스 업, 좌안에 베이스 아웃 1 프리즘. 자, 지금처럼 이렇게 베이스 아웃 1 프리즘이 나왔을 때 수직 1열 이렇게 수직으로 1열 잘 배치를 했다. 그렇다면은 이 사람은 내사위 1프리즘이다. 이렇게 판정하시면 됩니다. 하wel시표는 우한에다가 베이스 다운 프리즘을 넣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 넣으시면 돼요. 6프리즘 베이스 다운 혹은 7프리즘 베이스 다운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왜 봉고레페법에서는 6프리즘 베이스 업을 넣었는데 하웰시표에서 왜 다운을 장입하느냐? 이 시표 만든 사람이 이제 하웰 박사님이신데 하웰 박사님은 베이스 업 프리즘이 하방시를 강제로 유도하기 때문에 폭주가 유발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베이스 다운 프리즘을 넣어서 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다라고 제안을 했고, 이 검사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양안으로 하회시표 표시하고 우안에 베이스 다운 프리즘 넣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2하고 4 사이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3프리즘 베이스 아웃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2하고 4 사이니까 어, 익소 외사위 3프리즘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 정상적인 범위는 대략 한 이 정도예요. 외사위는 6에서 7프리즘 이하, 내사위는 1.5프리즘 이하. 이렇게. 근데 이제 그 정상 범위, 이 범위를 넘어간다, 상회한다. 그러면은 혹시 오심과 구토 증상이 있는지, 굉장히 좀 짧은 시간의 근업에도 불구하고 두 개로 보였다가 하나로 보였다가 하는 그런 복시가 있는지, 좀 흐려짐 증상이 있는지, 그걸 문진 때 확인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진 때 항상 눈이 뭐 불편해서 혹은 뭐 시력이 잘 안 나와서 어, 과거에 안과적인 어떤 질병을 앓은 적이 있는지, 병력이 있는지, 수술력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 물어보면서 그때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정상 범위 넘어선다라고 했을 때, 남의 차 탔을 때, 내 차 운전하는 게 아니고 남의 차 탔을 때, 버스 탔을 때 오심구토 증상이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30분이라고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짧은 근업 시간. 근거리에서 이렇게 책 보거나 할 때 불편한 거 있는지, 우리가 보통 이제 뭔가 불편한 증상이 있나요? 하면은 본인이 생각했을 때 조금 아주 비정상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확률이 굉장히 좀 높은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떤 비정상적인 그런 상태도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서 내 그 어떤 생활에서 그게 일상으로 바뀌게 된다 그러면은 이게 비정상적인 건지 아닌지 판단은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좀 꼼꼼히 좀 물어보셔야 돼요. 2, 30분 정도 작업을 했는데도 눈이 굉장히 좀 피곤하거나 두 개를 보였다가 하나를 보였다. 네, 흐려짐이 있거나 이런 것들
증상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외안근 근육이 음, 힘을 잘 쓰고 작동을 하는지, 그리고 작동을 잘하지 못해서 무게로 보이거나 흐려 보이거나, 그리고 과도하게 항상 좀 일을 하기 때문에 조금 자극 증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근시 환자에서 AR 수치에서 나온 걸로도 살짝 가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AR 수치 계속해서 이제 강경원에 있는 그 검사 기기를 어, 10명, 20명 정도만 찍어봐도 대략 우리 안경원에 있는 그 AR 기기가 우리 집은 한 두 단계 정도 차이 나는구나. 우리 집은 항상 거의 한 단계 정도만 차이 나는구나. 한 0.25 정도 차이 나는구나. 이렇게 대략적인 그 갭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갭을 내가 아는 상태에서, 유난히 이제 좀 크게 나오는 경우.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이제 최종 교정 도수가 1.50 디옵터인데, AR에서 막 300 가까이 찍히는 경우 있어요. 음. 보통 우리 안경원에 있는 건 한 두 단계 정도 차이여가지고, 150이라 그러면은 한 200 정도 나올 텐데, 뭐 175나 200 정도 나올 텐데, 뭐 300이나 찍힌다. 이렇게. 굉장히 1.5디옵터 이상이 굉장히 AR하고 갭 차이가 좀 크다. 그랬을 때 왼사이 의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AR 수치하고 있을 때 오히려 완전 교정 도수가 AR 수치보다 좀 크다 그러면 뇌사에 의심할 수 있어요. 아예 똑같거나. 그러니까 일상적이지 않은 그 AR 수치도 우리가 사유하고 연관시켜가지고 좀 의심할 수가 자, 그리고 40세 이상의 중년에게서 프리즘 처방을 좀 주의해라. 이 얘기가 어, 보통 한 30대만 돼도 안경에 대한 그 이제 적응력, 안경으로 보는 그 시야의 그 물체, 그 영역들에 변화가 생겼을 때 적응할 수 있는 그 뇌의 능력이 조금씩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수가 많이 높아져서 배율이 좀 축소돼서 배율이 좀 확대돼서 아니면은 이 보이는 그 도수 증가함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면서 보이는 그 외부의 외계의 사물이 좀 다르게 보일 때, 다른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이렇게 내가 느끼는, 뇌에서 감지하는 그 시야가 좀 바뀌었을 때 적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10대가 가장 좋아요. 30대만 돼도 조금씩 안 좋아지고요. 40대 이상의 중년이다 그러면은 적응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적응을 잘 못하기 때문에 프리즘은 더해요. 프리즘은 어, 이제 난시 안경 적응하고 누진 렌즈 적응하는 것처럼 어, 적응하는데 조금 힘든 안경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최고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리즘 안경 같은 경우는 정말 어, 이제 적응하는데 조금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따져봐셔야 돼요. 이제 적응할 수 있는 그 능력이랑 내가 이제 프리즘 처방에서 얻는 그 베너핏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이 베너핏이 훨씬 상회하고 크다 그러면 프리즘 처방에 당연히 맞는 거고요. 적응을 근데 적응할 수 없을 만큼 조금 많이 예민하고 적응력이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이 효용보다 이 부작용이 더 크다라고 하면은 멈추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불편하고 조금 어색하고 이러한 느낌이 크면은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 그래서 중년에게서는 프림 처방을 좀 주의해줘야 되고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적응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 클리퍼로도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안경에 대한 적응력을 물어봐서도 어느 정도 내가 가늠할 수 있죠. 그동안 뭐 안경 렌즈를 계속 꿔 나갔을 때 1년마다 와서 검사하시고 안경 렌즈 바꾸고 피팅을 조금씩 이제 재조정해주고 했을 때 항상 예민하게 눈 피곤하고 눈에 대한 어떤 적응이 많이 떨어져서
아주 고생했는지 아니면은 뭐 별로 뭐 큰 그동안 그런 문제는 없었다라든지 그 정보를 좀 내가 미리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방금 이야기 드렸던 병위나 외사위나 내사의 경우에 항상 다 그런 건 아닌데 이게 이제 AR에서 굉장히 좀 크게 나오는 그런 성향이 좀 있고요. 내사위는 좀 굉장히 작게 나오거나 오히려 그 최종 교정 도수가 AR을 상회하는 경우도 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라고. 자, 양아시 기능 처방에서 다섯 가지를 기억하자. 그래서 굴절 이상 교정 처방. 일단은 난시하고 원시하고 완교정 해가지고 피로를 감소시켜줘요. 도수의 미교정에서 오는 그런 피로감을 확실히 감소해서 완벽하게 잡아주고 나서 그다음에 양한 균형 검사로 감각 융상을 향상시키고요. 그래서 도수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1단계적으로 다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도 눈에 피로가 있고 융상이 잘 안 되고 뭔가 좀 불편한 증상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이제 고려해보는 거죠. 그 다음 단. A10 AB를 고려한 처방. A10 AB는 조절을 자극을 주고 조절 자극에 따라서 폭주할 수 있는 그 비율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조절성 폭주비라고 얘기합니다. 이 조절성 폭주비가 충분히 잘 나와준다고 하면은 도수를 조정하는 걸로 프리즘 처방하는 것까지 안 가고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A10IB가 좋다는 가정하에. 자, 그래서 A10IB를 고려한 이러한 처방. 이건 이제 도수 가입법, 도수 조정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기능 훈련. 외사위안에서 특히 이제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외사위안에서 그 훈련만으로 사위 교정해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이제 1강 때 얘기 드렸던 그 이미지 한번 떠올리시면서 재활하고 같은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다리 다친 사람이 다리 이제 다친 걸 좀 낫게 하기 위해서 하는 처치로 재활 치료. 눈에서도 시기능 훈련 필요. 외사이 안에서 자꾸 운동해가지고 운동으로 어 이제 이 외양근의 그 근육의 어떤 개선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 이제 시훈련 치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4번 프리즘 처방.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위량은 굉장히 크고요. 융합 여력은 굉장히 좀 약해서 지금 뭐 바로 뭐 훈련하고서 뭐 이렇게 튀기는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바로 즉각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고 그 증상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도구를 써야 되는구나. 물론 이제 도구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목발 짚는 거를 생각하시라 그래서 프리즘은 목발. 그래서 그렇게 융합 여력이 약한 사람한테 이걸 적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얘하고 얘를 같이 이제 갈 수도 있습니다. 같이 함께 콤비네이션으로. 그리고 이제 아예 사시각이 너무 커서 융상이 전혀 안 되고, 이제 그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에서는 수술을 해야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사시 같은 경우에 수술을 바로 이제 고려하게 됩니다. 이미 사시는 융합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여력이 되지 않아서 눈이 아예 그냥 치우치고 편이 된 상태로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수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수술해야 되고 수술 후에 다시 사회로 이행되는 경우가 또 있어요. 이건 뭔 얘기냐면은 우리가 수술을 정확하게 0에 오게 할 수가 있나요? 정확하게 0 프리즘 병위 상태로 딱 오게 할 수가 없어요. 수술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또 내사이가 되든지 외사이가 되든지 이게 수술이 굉장히 러프한 그런 어떤 처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딱 0에 다시 만들어주기 어려워요. 보통 수술하고 나서 안정피로가 생겨요. 사유가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양아치 처방, 굴절 오류로 인한 그런 문제, 조절 이상, 뭐, 사회유량의 증가, 융상방해, 뭐, 이런 것들을 처음에 우리 굴절 교정해주면서 다 잘 잡아줘야 되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은, 뇌사이하고 외사위, 자, 뇌사위는 원시 환자에서 많이 발생해요. 왜 그러냐면은, 원시 환자 같은 경우는 항상, 늘 항상 조절을 많이 하는 그런 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절하고 폭주하고 흡동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뇌살 같은 경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원시 환자에서 특히 이제 뇌사이가 많고요. 반대로 근시 환자에서는 어, 뇌사이가 많이 있게 됩니다. 굴절 이상으로 일단 우리 양아지 기능 해결할 때 뇌사이는 최대 균형이 나오는 선에서 최대 플러스로 교정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최대 플러스를 하게 되면은 뭐 이제 약간 망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초점이 어떻게 되는 최대 플러스로 오니까 약간의 근시성 상태가 조금 앞쪽으로 초점이 오는 그런 상태겠죠? 웬만하면 하여튼 요 뇌사위면서 원시 환자 같은 경우는 최대 플러스를 해줘가지고 웬만하면 이제 조절 자극이 안 가게끔 그렇게 해주는 것이고, 외사위 근시 환자는 또 반대겠죠. 최대 교정, 일단 도수, 그 시력이 나오는 그 선에서 최대 마이너스 도수로 교정을 이제 해준다. 그래서 엔간하면은, 이 마이너스 도수도 최대로, 넣을 수 있는 만큼 넣어서 해주는 것이 외사위를 좀 남김, 외사위의 개선에도 도움이 충분히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요 정도의 도수입니다. 자각 증상 있어요. 그리고 내사위예요. 이런 경우에 0.9 S-075인 경우에서도 0.9가 나오고요. S-100인 경우에서도 0.9가 나와요. 그러니까 둘 다 최대 교정 시력이 이렇게 0.9에 해당돼서 나오는데 만약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은 내사위잖아요. 되도록이면 조율 자극을 많이 주지 않는 것이 좋고 하기 때문에 자, 이 아래와 같은 처방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S-150에 C-100, X-180 자각 증상 있어요. 그리고 익소, 외사위입니다. 그래서 정상 범위에 상회하는 이런 높은 외사위가 있어요. 되도록이면은 0.99, 0.9다 그러면은 요 두 값에서 이제 내가 고민을 한다 그랬을 때 요 조금 더 높은 도수의 S125, C-100, X180인 처방을 골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 사이를 웬만하면 조금 더 약간 도수로 잡을 수 있게끔 도수로 어느 정도 조금 하게끔 그렇게 선택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최대 교정 시력이 변하지 않는 그 선에서 똑같이 0.9 나왔다. 네, 이 도수나 내가 고민된다. 자, 그랬을 때 외사이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좀 높은 도수, 뇌사이 같은 경우는 조금 낮은 도수를 고려해주자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수 가입으로 양화시키는 교정하기 A10이 accommodative convergence 그래서 조절성 폭주, accommodation 조절. 자, 조절에 대한 조절성 폭주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D부터 자극됐을 때 폭주가 얼마나 일어나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A10AB가 클 경우에는 의사의 환자에서 도수 과교정이 도움을 준다. 음. 도수를 과교정해주면 어떻게 돼요? 근시에서 도수를 과교정해주면은 조절 자극과 폭주 자극이 같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외사위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퍼져 있는 외사위 같은 경우 이렇게 교정되는 효과를 내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작정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작정 내가 그럼 외사이고 근심은 무조건 나 과교정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A시파 AB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절성 그 폭주에 대한 그 어떤 각도에 대한 비율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고서
어느 정도 범위에 이제 들어간다고 하면은, 어, 내가 약간의 과교정을 해서 좀 잡아주면은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자, 계산 A10%의 이건 순전히 이론적인 A10%인데, IPD하고, 그리고 거리, 그리고 이제 저기 근거리에서, 그리고 여기 파비전 저기 뭐야, 원거리, 그래서 이제 수평 사위 상태를 빼주고, 빼주고, 넣어주고, 해주면은 A10%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내 사이는 부호를 플러스 부호를 붙이고, 내 사이는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게 됩니다. 계산 A10% 하나 구해 보시면은, 자, 나의 IPD가 63mm예요. 63mm. 그리고 이제 원거리에서 5프리즘 외사이다. 원거리에서 5프리즘 외사이다. 자, 40cm에서 10프리즘 외사이다. 근거리에서 유독 프리즘이 더 커졌네요. 그렇죠? 근거리에서 이게 더 폭주를 잘 못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원래 이제 비슷하게 나오거나, 오히려 또 작게 나오거나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이제 나왔다고 하면은 그대로 내려주시면 6.4, 0.4, 그리고 원거리에서 얼마였냐면은 마이너스 5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근거리에서 마이너스 15 프리즘이죠. 그래서 요 내부는 마이너스 10이 되고요. 그래서 바깥에가 플러스 4가 되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2.4. 1디옵터 조절로 2.4 프리즘의 폭주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론적인 A10, AB를 얘기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안경원에서 활용을 한다고 하면은 경사 A10, AB. 주시거리를 정해놓고요. 주시거리를 정해놓고 조절 자극을 한 다음에 그 폭주가 얼마나 되는지를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거리에서 검사를 해주시면 돼요. 근거리에서. 혹시 원거리가, 저기, 원거리 이거, 교정을 안 한 상태에서 하시면 안 되고, 원거리 교정한 상태에서, 그리고 조절 부족인 상태에서는 근거리 도수 교정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식을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1 플러스 1D부터 장입했을 때, 마이너스 1D부터 장입했을 때, 그러니까 이 공식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1D부터가 장입됐을 때 사위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마이너스 1D부터 장입됐을 때 사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것만 체크해 주시고 그 차이 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플러스 1D부터 갔을 때 외사의 6프리즘, 마이너스 1D부터 가입됐을 때 내사의 1프리즘. 그럼 둘 간의 차이가 7 정도 나겠네요. 그쵸? 7 정도 나지, 7. 그래서 3.5구나. AC 거입는 3.5 프리즘이 되는구나. 그래서 1D부터 조절했을 때 3.5 프리즘의 프리즘이 폭주가 발생한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상 성인의 평균 ACV는 이 정도, 4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정상 범위에 들어가거나 정상 범위보다 좋다고 판단이 되면은 근시에서 외사위가 있다. 근데 ACV가 정상 정도이거나 혹은 정상 범위보다 약간 조금 더 좋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한번 시도해 보세요. 도수 과교정법으로 외사위를 잡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을 실제 저기 안경원에서 한번 검사를 해보시고 언제 해주시면 되냐면은 원거리 검사가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뭐 했냐면은 공그레페법하고 하웰시프법을 활용했잖아요. 도수 검사 완전 교정이 다 끝난 다음에 완교정 다 끝난 다음에 사이 검사했어요. 이 다음에 바로 해주시면 됩니다. 요 A10 검사하는 것을 딱 요때 해주시면 됩니다. 사이 검사하는 거는 우리가 봉그래프법으로 할 수도 있고 하웰로 할 수도 있는데 이건 추가 선택을 해서 하시고 꼭 검사한 상태에서 사위가 얼마로 나왔다. 그러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A10 AB를 바로 구해보세요. 근데 지금 이제 경사의 10%의 미 구한다 그러면 플러스 1디옵터를 넣다가 마이너스 1디옵터를 넣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죠? 얼마나 변하는지 확인을 해주면. 그래서 플리퍼가 있으면 좋아요. 한쪽에 네, 한쪽에다가는 마이너스 1디,
한쪽에다가는 플러스 1개 넣어서 바로 1D부터 장입됐을 때, 마이너스 1D부터 장입됐을 때, 플러스 1D부터 장입됐을 때 사이가 얼마나 변하는지 확인해 주신 다음에 이 단계에서 AC/B를 구해주시고 그래서 이거는 자각 증상도 있고 사이도도 정상 범위보다 넘어갔다. 자, 그때 AC/B가 정상하고 비슷하게 나온다. 라고 하면은 바로 한번 도수 조정법에서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이 방법이 가장 클레임률도 낮고요. 가장 좀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간단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라서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